안녕하세요. 라이크스인 망고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독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이렇게 비디오를 켰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요. 독일에서의 가정교육에 대한 영상을 올렸어요. 한번 보셨나요? 근데 그 이제 아이들의 교육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의 사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게 재밌어 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한국 나이로 8살 그리고 5살 이렇게 두 여자아이를 가지고 있는 엄마잖아요. 근데 이제 아직 학교는 안 갔고 첫째 아이가 이제 9월 달에 8월이군요. 이번에는 8월 달에 학교에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지금 미취학 아동들이고요. 이 아동들한테 한 달에 그 사교육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여러분께 이제 좀 공유하고자 이렇게 비디오를 켰어요.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은요, 제 비디오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제 비디오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독일에도 사교육이 있을까요? 네, 있어요. 있기는 한데 한국과 아주 다른 개념의 사교육이랍니다. 사교육이라 하면 독일에서 정말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 아니면 유치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을 이제 부모들이 따로 시키는 그런 걸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유치원 그러니까 학교를 가기 전에 유치원 아이들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기 체육관을 가든지 아니면은 그런 걸 안 하면 수영을 한 번 정도 가든지 아니면은 이제 음악 같은 거는 시키는 사람도 있고 안 시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가 둘이잖아요. 근데 큰 아이들은 그래도 열심히 아기 체육관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음악 학원 한 번 보냈어요. 근데 이것도 뭐 아기 체육관 같은 경우는 1시간 일주일에, 그리고 음악 학원 같은 경우에는 50분 정도 해요. 그리고 수영도 했군요. 네, 수영도 잠시 했었는데 수영은 정말 짧아요. 이렇게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30분 일주일에. 네. 그리고 지금 둘째 아이는 제가 아기 체육관밖에 이제 못 보내고 있는데 하여튼 이 시점 현재 저희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 활동들은요. 체육관, 네, 아동 운동을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끝이랍니다. 네, 되게 적죠. 근데요, 제가 많이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는 지금 독일에서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그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그 독일, 그러니까 함부르크에서 중산층 가정들이 많이 사는 곳인데 이런 데에서 뭐 아이들한테 정말 많아야 일주일에 2개 정도의 이렇게 활동을, 그러니까 사교육을 시키지 그 이상 시키는 가정은 좀 드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히 들어갈게요. 그 사교육비, 그러니까 사교육비가 그러면 얼마나 드나? 일단은, 그러니까 사교육비를 떠나서 총 한 달에 아이들한테 드는 교육비, 그러니까 유치원, 사교육비 합해서 얼마나 드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요, 유치원은요, 지금 저희 아이가 일주일에,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정도 있게 되어 있어요. 9시부터 뭐 3시, 오후 3시 아니면 4시. 근데 저는 보통 뭐 한 3시 반 정도에 데리고 오기는 하는데, 일단은 8시간을 제가 걸어 놨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내는 비용은, 한 아이당은 원래 200유로예요, 한 달에. 200유로인데, 아이가 둘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디스카운트가 돼서 400유로가 아니라 300유로만 내면 돼요. 두 아이당. 네, 그래서 저희는 300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하면은 한 40만원 정도의 유치원비를 내고 있답니다. 두 아이들 다 합해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아이들이 가는 아기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이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 이 동에서 하는 그런 주민센터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그러니까 성인들을 위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운동을 이렇게 운동이나 뭐 춤 아니면은 뭐 요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이제 이렇게 제공을 하는데 거기에서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비용은 한 달에 13유로
13유로면요. 하나로 한 17,000원, 8,000원. 한 달에 그렇게 들어가요. 네. 그리고 음악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음악학원이 가장 좀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피아노 같은 거를 배운다 하면은 한 달에 한 80유로 정도까지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80유로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조금 넘는 거죠. 네. 그리고 만약에 수영을 보낸다고 하면 여기도 약간 어느 수영장, 어느 학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한 50유로 정도 꼴, 50유로, 60유로 꼴로 내는 것 같아요. 그럼 그것도 한 8, 9만 원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이들한테 보내고 있는 그거는요. 그러니까 300유로 두 아이 다 합해서 그리고 지금 아기 체육관 하나씩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13 더하기 13 하면 26유로. 그러니까 총 326유로의 돈을 한 달에 아이들의 교육비로 쓰고 있어요. 근데요. 이 독일에서는 아이들을 낳게 되면은 이제 돈이 나와요. 아동 그 킨더겔트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을 위한 돈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이제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육아 지원비인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돈을 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킨더겔트는요. 태어나면서부터 만 18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 아이가 공부를 한다. 그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 25세, 만 25세까지 제공이 되는 돈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 자기 직업을 가져서 자기 뒷바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주는 돈이 킨더겔트예요. 그리고 그게 한 200유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한 명 있냐, 두 명, 세 명, 네 명 있냐에 따라서 조금씩 돈이 달라지긴 해요. 아이가 많아질수록 정부에서는 돈을 조금 더 많이 주는데 차이가 많진 않아요. 대충 200유로 선이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한 달에 400유로 정도를 두 아이의 양육비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아이들의 공교육비, 그러니까 유치원비, 사교육비 다 합하면 저희가 한 달에 한 325유로 정도를 평균적으로 쓰는데 제가 뭐 이제 뭐 약간 부가적으로 뭐 수영을 시킨다, 음악을 시킨다고 해도 한 아주 많아야, 정말 아주 많아야 500유로 정도 이제 나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거는 325유로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상태로는 정부에서 이제 400유로를 받으니까 아이들 교육비 다 내고도 75유로 정도가 남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데 사실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물론 뭐 애들 옷도 사줘야죠. 뭐 먹이기도 해야 되죠. 뭐 등등 뭐 다른 부가적인 게 들지만 그냥 평상시에 드는 아이들을 위한 그 교육비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함부르크에서는 그 아이들의 유치원비를 받기도 하지만 어떤 다른 주에서는 또 유치원비가 무료인 곳도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내는 곳도 있고 이거는 주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부모의 수입에 따라서도 그 내는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저희가 내고 있는 그 300유로는 두 아이를 위한 300유로는 제일 이제 높은 그 돈을 내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한 가정의 수입이 적으면 그 아이들의 유치원비가 면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수입에 따라서 조금 내는 가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수입이 적은 가정도 그렇게 부담 없이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유치원 얘기만 했는데 학교를 가면요 더 저렴해져요. 왜냐면 이제 학교는요 그 의무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들이 8시부터 1시 정도까지가 이제 정수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모가 원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부모가 일을 하면 아이들을 4시까지 맡길 수 있어요. 그것까지는 정말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과 데이케어 4시까지는 무료예요. 근데 또 부모가 만약에 일을 더 이제 오래까지 해야 되는 경우라면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또 학교에서 데이케어가 또 있어요. 근데 이거는 무상은 아니고요. 한 달에, 그러니까 1시간마다, 그러니까 만약에 4시에서 5시,
그러니까 1시간이죠. 요것만 매일매일 맡기면 한 달에 30유로. 그러니까 약 한 45,000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2시간을 맡긴다. 그러니까 4시부터 6시까지 맡긴다 하면은 한 달에 60유로. 해서 이거는 한 뭐 9만 원 정도가 되겠어요. 그 비용만 내면 아이들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에 그서 그 케어를 받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이들은 학원을 안 가기 때문에 이제 그 학원이라는 것도 없어요, 사실. 네, 학원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음악 학원이 있죠. 음악 학원 있고 그렇긴 한데 그렇게 공부를 따로 배우는 학원은 없답니다. 여기는 수학, 뭐 독일어, 영어 배우는 학원은 따로 없고요, 아이들을 위한.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의 그 케어는 학교에서 맡고 있고. 부모들도 학교에 아이들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부모의 수입이 얼마냐에 따라서 또 약간의 교육비는 달라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교육비에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러분? 네,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는 이제 막 사립 유치원이다, 공립 유치원이다, 그리고 뭐 영어 유치원이다, 뭐 놀이 유치원이다 해서 막 그 유치원의 그 종류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류에 따라서 가격이 또 천차만별이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보내고 싶어하는 유치원이 또 달라지기도 하고, 그 시설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독일 사람들은 보통 공립 유치원을 많이 보내고요. 사립 유치원은 별로 있지도 않아요. 네, 있지도 않고. 그 공립 유치원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꺼리낌이라든지 뭐 걱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든 아니면 학교든 그 나라에서 제공하는 공교육을 굉장히 존중하고 그걸 믿고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그 학교에서 배우고 그 숙제를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혼자 공부하면 된다라는 그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굳이 사교육을 가서 미리 공부하고 복습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경우가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또 듣기로는 프랑크푸르트에 가시면 거기 아시안들이 많이 살아요. 한국분들, 중국분들, 뭐 베트남기들. 근데 이제 또 그 아시안들이 굉장히 교육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가면 그래도 조금 사교육이 있다고 해요. 공부에 대한 사교육, 학교 공부에 대한 약간 한국처럼. 근데 한국만큼 심하진 않겠지만 아무튼 그 노멀한 독일 사람들은 공교육을 믿고요. 사교육은 정말 취미생활을 위한 뭐 음악이나 스포츠 이런 쪽으로만 하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사교육비, 독일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사교육비가 얼마나 들을까 하는 이제 동영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않으셨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행히 여기에서 아이들 키워가지고 일단 교육비 별로 걱정 없이 그렇게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있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 비디오가 여러분의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렸기를 바라고요. 제가 또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또 방송 만들게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